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4회 적중 모의고사 방정식과 부등식 쪽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는 문제들도 나오고 하게 될 겁니다. 자, 출발합시다. 자, 1번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자, 여러분 이제 중근이라는 건 근이 한 개라는 뜻입니다. 근이 한 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 뭐 이런 말이 나올 거야. 아니면 근이 없다. 이런 세 종류의 것이 표현이 나오면 이건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 이미 이론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프로도 한번 해보자. 2차 함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최고차의 개수를 양으로 정리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쫙 뭐 나한테 양으로 정리해서 x제곱 이런 꼴로 나타냈을 때 얘가 0이 됐다라는 건 x축에 교점이 생긴다라는 거거든. 그럼 중근이 됐다라는 건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뜻이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식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고, 근이 없었다는 거 이렇게 두 등식 떴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이제 부등식에서 이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도 똑같은 거야. 이렇게 된 이 상황이 허근이랑 연결되는 거고, 중근이 이거 위에 거, 그다음에 이 두 개의 식을 받는 게 이렇게 이 그림과 연결이 된다는 것도 익혀주세요. 자, 이런 경우일 때 어떻게 문제를 푼다고? 판별식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 이거야. 판별식이 0인 거, 판별식이 양수인 거, 판별식이 음수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출발합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이니까, 자, 판별식 들어가시면은, 판별식이란 건 요 앞에 있는 개수가 a, 요게 b, 요게 c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냐 음수냐를 따지는 거야. 근데 어차피 이게 양이냐 음이냐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다 양변에 어떤 수를 나눠도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나눈 거야. 4로 나눠버리면은 4분의 b제곱은 2분의 b의 제곱이라고 써도 되잖아. 일단 빼기 ac로 써줄 수도 있는 거라고. 요걸 이제 우리가 4로 나눴다 이거 4분의 1이라고 부르는 거야. 언제 이런 걸 쓰냐? 짝수일 때는 편하잖아. 그냥 마이너스 2 제곱하는 것보다 절반만 딱 마이너스 1 제곱하고 4 곱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개수와 끝에 있는 개수만 곱하자 이거야. 요걸로 하는 게 편하니까, 짝수일 경우에는 홀수면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3이야. 그럼 분수 계산해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짝수일 때는 훨씬 편하다 이거야. 그럼 마이너스 2의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AC 1 곱하기 K니까 마이너스 K다 이거. 그게 뭐가 됐다? 0이 됐다. 왜? 중근이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K 값은 1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네요. 두 수 마이너스 1과 2를 근으로 했다는 뜻은 얘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야. 1을 넣어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되고 2를 넣어서 0이 되는 이런 방정식이 됐다는 소리라고. 물론 이걸 전개해도 되지만 어차피 전개된 요 놈의 식기는 두 분의 합이 되고 두 분의 곱이 된다는 거지. 그치? 따라서 두 분의 합자리 마이너스 1과 2를 더하면 1이 되고요. 두 분의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있겠죠. 2번이겠죠. 그쵸? 3번. 마찬가지예요. 계속 판별식 문제가 나오고, 짝수죠 6. 그래서 절반만. 마이너스 3의 제곱 9 마이너스 ac 몇이다? 0이다. 따라서 8 마이너스 k가 0이니까 k는 8이 되겠죠. 됐죠? 자, 4번도 마찬가지 계속 판별식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중근을 가질 때 그랬으니까, 자, k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이렇게 한쪽으로 정리하신 다음에, 자, 요게 a가 되고 요게 b가 되고 요게 c가 되는 거야.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판별식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k 제곱 아니라 k 제곱 마이너스 4k 이게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k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일단은 인수분해 가능한지 봤더니 인수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따라서 k 값은 0 또는 4가 된단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 K가 만약에 0이 돼버리면 이거는 2차 방정식이에요. 판별식이라는 거 2차 방정식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K가 0인 경우를 확인해 봤더니 없어지니까 1이 0인 모순이단 말이에요. 판별식 하기 전에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0이 아닐 때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2차 방정식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 답은 4만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좀 어렵다. 별표 좀 쳐주세요. 2차 방정식일 때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K가 0이면 이건 2차 방정식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닌 경우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0, 4에서 0은 제낀다 이거야. 그렇다고 이제 마지막 확인해 볼 수 있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없었어요. 그럼 0 넣으면 성립하잖아 이때는. 그치? 그런 경우는 또 되긴 해.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라 이거야.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들어갑시다. 자, 5번 2차 방정식이 또 마찬가지야. 중근을 가질 때니까 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이제 판별식이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이 이제 여러분이 다른 이제 함수 쪽 문제로 가면은 접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접할 때 다 판별식 문제야 그런 것들. 알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접할 때 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자, 중근을 가질 때 5번. 자, 판별식 들어갑시다. 이건 앞에 개수가 1이니까 아까와 같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무조건 2차식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이렇게 된다고. 따라서 a는 프라마이 4가 되겠네. 6번.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a 한근이 1일 때. 한근이 1일 때라는 거는 애가 이렇게 인수분해 됐다는 소리야. 그럼 나머지 애도 내가 찾을 수가 있지 않겠니? 이렇게 전개해서 애를 찾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뭐 이용하라고 했어? 근과 계수할 관계 이용하라고 했잖아. 요 앞에 있는 숫자와 요 있는 숫자를 잘 보란 말이야. 요 앞에 있는 숫자 1인데 1이 아니라 했어. 마이너스로 정리된다 그랬지. 근과 계수한 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됐다는 소리야. 뭐? 1이랑 이거 별이라고 했으니까 별이라고 할까요? 더해서 1이 됐대.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뭐라는 소리야? 별딱지가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끝났어. 그럼 A는 두 근의 곱자리가 되니까 1과 마이너스 1을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A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7번 마찬가지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판별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1차식의 개수가 짝수니까 그냥 절반의 제곱을 이용합시다. 마이너스 2의 절반은 마이너스니까 b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니까 마찬가지 m은 1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들어갈게요. 이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베타 그냥 적나라하게 근각에서 관계를 물어봤지. 물론 이걸 인수분해해서 풀어도 되지만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요 자리가 두 근의 합자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가 아니라 4가 된다. 그래서 두 근의 합은 4. 자, 9번.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자, x제곱 플러스 3x인데 조심하세요. 두 근의 합이 3이 아니라 뭐라고?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사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게 두 근을 가지면은 알파 베타를 가졌다고 하면 우리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알파를 넣어서 0이 되고 베타를 넣어서 0이 되니까 빼기 보란 말이야. 그럼 전개하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기가 마 많은 플러스가 되니까 알파 베타가 되지만 따라서 두 근의 합자리는 이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야. 따라서 두 근의 합은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이 된다. 따라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인데 하나의 근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근이 뭐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2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한 근이. 따라서 A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에서 2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10번에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구하시오. 이론 강의할 때 선생님이 언급했던 거죠. 그렇죠? 자, 정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그렇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알파 베타는 그렇죠? 4가 된다. 우리가 구하는 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뭐 하면은 그렇죠. 통분하면은 알파 베타분의 베타 더하기 알파니까 이렇게 쓰죠.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4고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11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x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했는데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그쵸? 이건 실수입니다. 2로 오타가 들어가고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 제곱으로 바꿔주세요. 오케이?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또 정리합시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2예요. 이게 지금 인수분해가 된단 말이야, 실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러면 이걸 알파를 구하고 베타를 구해서 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염두에 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서 집어넣는 거 하지 마시고 이 한 문제를 위해서 살지 마시고 안 되는 경우까지 근과 계수 관계까지 포함시켜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거야. 그러면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니까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가 되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거든. 돼요? 어려워? 자 이거 두 개를 알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유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합에다가 제곱을 해버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는데 중간에 2알파 베타니까 빼기 2알파 베타를 해버리는 거죠. 끝났네요.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2, 3, 3은 9, 빼기 4 해서
2분의 몇이 됩니까? 5가 되는 거죠. 됐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를 할 때 마찬가지 이것도 계속 근각에서 관계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인 거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 알파 베타가 몇인 거야? 마이너스 3인 거라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니까 인수분해 변형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해서 나면 빼기 2알파 베타가 된다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제곱에다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하시면 1 플러스 6이니까 7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또 13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2차 방정식 두분의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빼기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거 똑같아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2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하면 2와 1인데 왜 자꾸 이게 이렇게 문제 나올 수도 있다니까. 인수분해 안 되는 거. 그럼 근해 공식 넣어서 찾아서 넣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야. 내 말은. 자, 이렇게 됐을 때 베타 빼기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을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애를 구하지 마시고 제곱한 걸 구한 다음에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이걸 구한 다음에 루트 때려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해 갔어요? 이건 뭐가 돼? 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을 해요.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애는 2알파 베타 애는 빼기 2알파 베타니까 마이너스 4알파 베타잖아. 그치? 갖다 집어넣는 거야. 3의 제곱은 9 빼기 8이니까 1이야. 그러면 당연히 알파 빼기 베타라는 거는 뿌라마이 1인데 우리가 찾는 건 절대값이잖아. 그치?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여러분? 자, 14번 들어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기가 x는 2고 계속 방정식이 똑같잖아. x제곱 빼기 3x 플러스니까 x가 2거나 2나 1이다.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푼 사람은 안 돼.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풀리는 형태의 방정식이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라 이거야.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찬가지 3이고 알파 베타가 2인 상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 더하기 2를 하라고 했어. 그쵸? 여기다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 3이고 2니까 답은 7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15번. 그냥 뭔가 비주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느낌적으로는. 그치? 별거 아닙니다, 근데. 자, 다음 둘레의 길이가 18인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B의 넓이가 A 넓이의 3배가 되게 하려고 한다. A의 넓이가 5라고 하면은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 길이를 지금 우리가 X를 구하는 거니까 X라고 놨어. 근데 B의 넓이가 A 넓이의 몇이 된다고? 3배가 된다 그랬는데 높이가 똑같지? 높이를 H라 하면 높이는 똑같잖아, 지금. 근데 가로의 길이가 틀린 거잖아. 그럼 가로의 길이가 3배가 됐다는 소리니까 이게 1대3으로 내분했다는 소리거든, 실은. 그럼 전체 길이가 X니까. 만약 전체 길이가 4면 1, 3일 거라는 거지. 전체 4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4분의 X가 되고 얘는 4분의 3X가 되는 상황이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일단. 됐죠? 근데 A의 넓이가 몇이 됐대? 5라고 하면은 처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X는 몇이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둘레의 길이가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거 H라 하지 말고 X라 했으니까 Y라 놓읍시다. 자, Y라고 놓으면은 둘레의 길이가 몇이라고? 18이 된다 그랬으니까 자, X가 2개 있고 Y가 2개 있는 거니까 X 더하기 Y에 곱하기 2배 한 게 18이니까 이게 9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A의 넓이가 몇이라고? 5라 그랬으니까 이건 우리가 처음에 직관적으로 파악을 했어. 4분의 X 곱하기 Y 한 게 5가 됐다. 이쁘게 나타내면은 X 곱하기 Y가 20이 됐다. 이런 뜻이라고. 아, XY가 20, X 플러스 Y가 9구나. 그때 우리가 처음 넓이 구하는 거니까 끝났네요, 바로. 그냥 끝나버렸네요, 그쵸? 허무하네요, 그쵸? 처음 직사각형, 넓이 구하는 게 아니라 가로를 구하는 거예요. X를 구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그럼 X 플러스 Y가 9가 되고 XY가 20이 되는 거니까 이거 직관적으로 파악하면은 뭐 5, 4라는 걸 여러분이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그냥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파악이 돼서 5, 4, 5, 4, 20, 5 더하기 4니까 9구나 해서 파악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5 또는 4인데 지금 가로가 더 큽니까? 세로가 더 큰 겁니까? 이건 문제가 약간 여지가 있네요. 왜냐면은 이게 5, 4고 4, 5여도 이 식은 다 성립한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정확한 답은 X는 4여도 되고
5여도 되는 거야, 원래는. 오케이? 문제가 좀 이상하게 된 거야, 실은. 근데 5가 없으니까 답을 4로만 한 거 되는 건데, 이걸 이렇게 직관력이 없어서 바로 못 찾았다? 그럼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도 돼요. 자, xy가 20이고 x 플러스 y가 9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x제곱에다가 t로 할까요? t제곱에다가 이걸 두 근의 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9t. 두 근의 곱이 20이니까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풀어버리는 거죠. 아, 4, 5 이렇게. 그래서 t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아, 두 근이 4 또는 5가 되는구나. 아, x가 4가 되고 5가 될 수도 있구나. 그에 대응되는 건 y는 5가 되고 4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보기에 5가 없으니까 4.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예요. 이해 갔죠? 자, 16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연립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라고? 변수를 소구하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 자, x 플러스 y가 3이래. y 플러스 z가 2래. z 플러스 x가 1이래. 자, 그럼 여기서 y끼리를 소거하면 x와 z만 있으니까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그쵸? 이해가요? 다시. 1, 2니까 y를 소거해버리자 이거야. 빼버려. 1에서 1을. 그럼 x-z는 1이 되지. 그럼 이 결과와 3번의 결과를 다시 연립을 하는 거야. 3번의 결과가 밑에 씁니다. z 더하기 x는 1이니까 두 개를 어떻게 해주면 돼? 그렇죠. 더해버리면 끝난다. 더해버리면 2x는 2니까 x는 1이 되고 하나가 나오면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 거야. x가 1이니까 y는 2가 되고 y가 2니까 z는 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x, y, z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2x 빼기 y 플러스 3z니까 2x 더 빼기 y 플러스 3z 해서 답은 빵이 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17번, 18번, 19번, 20번 쭉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17번. x-y가 2라고 했고, xy가 15라고 했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 이거를 인수분해 변형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x-y를 제곱하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생기는데 중간에 빼기 2xy니까 더하기 2xy를 해주는 거야. 그럼 차가 2라고 했으니까 2는 4, xy 15라고 그랬으니까 30. 그래서 34.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죠?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ax 플러스 b가 뭐 1이다, 2다 이렇게 하면은 자, k라고 해봅시다. k는 양수. 그러면 마이너스 k일 때 성립할 거 아니야. 얘가 k일 때 성립하는 거고 작다 범위니까 그냥 이렇게 절대값 부등식을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돼요. 이 문제에서는 지금 절대값 x-2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3서부터 x 빼기 2가 3이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x에 대해 푸는 거니까 양변에 2를 더하시면 마이너스 1, 5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풀리가 되는 거죠. 자, 19번 갈게요. 자, 2차 부등식을 푸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인수분해가 되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해. 되잖아. 안 되면 그냥 공식. 인수분해 되죠? 자, 1, 1, 2, 1인데 둘 다 마이너스 하시면 3 나오겠죠. 그쵸? 따라서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작다. 최고 차이 계수 양이다. 사이범위다. 답은 1서부터 2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요. 자, 20번. 또 나왔어. 절대값 2x 빼기 3이 1보다 크다가 된다. 크다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선생님이? 크다 할 때는?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게 되더라도 절대값 처리돼서 2, 3, 4, 5, 6, 7, 8 되고 그냥 2, 3, 4, 5, 6, 7, 8이 돼도 되는 거니까 2x 빼기 3이 마이너스 1보다 아예 작거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거나 또는 2x 빼기 3이 1보다 그냥 시원하게 커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니까 두 쪽을 합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합집합으로. 그럼 넘깁니다. 2x는 2가 돼버리니까 x는 1보다 작아도 되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는 3 넘기면은 2x가 4보다 크니까 x가 2보다 커도 돼요. 이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또는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파트에서 또 마찬가지로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